패턴 적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패턴 피처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인데 우리가 히스토리 자체에 있는 이 하나하나에 대한 객체를 우리가 패턴을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선형, 원형, 다각형 형성으로 패턴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자, 타입들이 총 여러 가지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식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타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의 방향을 사용하여 패턴을 적용합니다. 하나, 두 개라는 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우리가 이제 설정된 방향에 따라서 패턴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서큘러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패턴을 적용을 하죠. 원형으로. 그래서 원형으로 패턴을 할 때 서큘러 패턴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폴리건은 다각형. 다각형으로도 패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으로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롱은 선택한 곡선에 따라서 곡선을 따라가는 패턴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선택점 또는 좌표계의 시스템의 패턴을 정의한다 라고 해서 지금 보이시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면 듬성듬성 표현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패턴을 적용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패턴을 사용하여 패턴을 정의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일단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리니어하고 서큘러를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션은 보시면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카운트, 개수죠. 그래서 몇 개를 패턴을 하겠냐, 개수에 대해서 수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피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간격이에요. 스팬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길이거든요. 여기 내가 패턴을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춰서 내가 피치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카운트 개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이 스팬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시메트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한쪽에 대한 방향을 우리는 표현하지만 반대쪽으로도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센터에 있을 경우 왼쪽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일렬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작업을 할 때 센터에다가 이 대칭된 물을 놓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현재 나타내는 부분에 센터를 기준해서 양쪽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대칭 조건을 넣어서 패턴을 넣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메트릭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큘러 타입도 이제 보시면 원리는 비슷한데 방법적인 부분의 결과물이 틀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팬 값이 있고요. 그리고 피치 값, 여기 있는 관련되어 있는 피치 값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개수 나타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로 표현을 하겠는지 그리고 여기 나타내는 멤버 개수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림상으로 설명을 들어봤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감을 날 수 있게끔 NX를 띄워놓고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NX 화면 창을 띄워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자, 직선으로 배열한 리니어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어소시에이티브 카피 안에 있고요. 패턴 피처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리셋 버튼 눌러서요. 초기 세팅으로 맞춰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패턴하고자 하는 피처를 셀렉을 해라. 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피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잘 안되네요. 이 형생에 필요한 정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여기에 대한 패턴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에 레퍼런스 위치가 없다면 벡터. 자, 벡터는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위치. 그리고 자, 벡터에 대해서 위치를 선택했는데 포인트 어디 기준으로 해서 하겠냐. 자, 여기에다 그 센터로 표현을 하겠다. 자, 그러면 시작 위치가 여기서부터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 위치가 왼쪽 하단에 이쪽부터 시작을 한다면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범위 자체가. 근데 저는 일단 이 원형의 중심부터 진행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넣어주고요.
피치 디스턴스. 피치라는 것은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간격에 대해서 100이라고 넣게 되거나 60이다 라고 해서 엔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60으로 카운트 몇 개? 4개. 자, 4개라고 하게 되면은 좀 70만큼으로 표현을 해야겠네요. 좀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요. 자, 어플라이를 합니다. 자, 현재 나타내진 형상에 맞춰가지고 형상이 구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왼쪽 하단에 있는 시메트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칭 형상으로 금방금방 표현이 가능하시죠? 이런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카운트하고 피치로 되어 있는데 카운트하고 스팬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스팬은 전체 거리이거든요. 그 거리에 맞춰져 있는 이 값을 나는 250으로 할까요? 250에 카운트를 4개로 배치하겠다. 뭐 알아서 얘가 4등분을 해가지고 그 값에 대한 위치에다가 배분을 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피치와 스팬. 나는 이 전체에 대한 거리를 주고 싶어요. 지금 스팬 값을 250 범위 안에 70, 140, 210 위치까지만 나는 피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격을 줘서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할 때에는 다음 그림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더 안 넘어가죠. 근데 값이 넘어가면 여기 하나가 더 생겨요.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안 생기고, 그런 정보로 내용들을 반영을 하는 게 피치, 스팬, 카운트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다이렉션을 더 지정을 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 디스턴스 값을 60이라고 해서 넣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쵸? 네. 간격이 너무 좁다. 다시 한번 편집에 들어가서 80이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까지 일단은 리니어 정리하고, 네, 서큘러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